중국 축구가 또 한 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번엔 청소년 대표팀입니다. 황금 세대라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던 중국 U17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결국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노리던 U17 월드컵 진출이 이번에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나아질 줄 알았던 중국 축구는 청소년 무대에서도 똑같은 실망만 안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중국 축구는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요? 지난 4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에서 열린 FC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 33분, 장청루이 선수가 멋진 선제골을 터뜨리며 중국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우즈벡의 카사노프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41분에는 알리에프에게 뼈아픈 결승골을 내주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앞서 치른 1차전에서도 개최국 사우디에게 1대2로 패했던 중국은 이로써 대회 2연패. 단 2경기 만에 탈락이 확정되며 사실상 조별리그는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찬가지로 2패를 기록하며 탈락한 태국과의 마지막 경기뿐인데요. 승패를 떠나 큰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성적을 떠나 중국 축구가 청소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번 중국 U17 대표팀은 단순한 청소년 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직접 나서서 황금 세대라고 불렀고 수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팀이었죠. 국내 최고의 유소년 시설, 맞춤형 트레이닝, 해외 전지훈련까지.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 키운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결과가 고작 조별리그 2연패 탈락이라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시스템, 지도자 육성, 선수 선발 과정까지 전반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20년 만에 U17 월드컵 무대에 다시 서는 것이었죠. 그 꿈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조차 살아남지 못하고 탈락한 지금, 중국 축구는 또 한 번 고개를 떨구게 됐습니다. 투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돈과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축구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축구의 본질, 그리고 축구 문화 그 자체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중국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매체 직파음은 선수들의 표정은 울 것 같았고 낙담한 얼굴이 역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무대에서 이렇게 무너졌으니 감정이 북받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중국 축구는 계속 실패할까? 라는 질문에 이젠 정말 냉정하게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분명했습니다. 조직력 부족, 기본기 미흡, 그리고 경기 운영의 미숙함. 상대가 조금만 압박해도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공을 돌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우즈벡 선수들은 단단한 조직력과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결국 이건 개인 선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키우고 있는지. 중국 축구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외형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중국 축구의 현 주소를 보여준 셈이죠.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 전에 아시아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중국 축구가 맞이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청소년 축구인데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도 한때는 국제대회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꾸준히 투자했고 그 결과 이강인, 백승호, 정우영 같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3년 U20 월드컵 4강,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이건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다져온 축구 철학과 환경이 만든 성과입니다.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어떤 문화를 심어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죠. 한국 축구는 실패를 딛고 시스템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중국 축구가 배워야 할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번 실패는 단지 U17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는 현재 대표팀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는 고전 중이고 2023 아시안컵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그때도 감독만 바꾸면 된다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청소년 축구에서도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감독 한 명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축구 시스템 전반의 한계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황금 세대. 하지만 시스템 없는 금수저 세대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구조로는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U17 대회가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중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가장 먼저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해외 스타 선수 몇 명을 데려온다고 축구가 갑자기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유소년 육성, 지도자 교육, 그리고 일관된 정책과 철학입니다. 축구는 단기 성과를 노리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길러내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축구를 마치 쇼비즈니스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곧장 감독을 바꾸고 문제는 덮고 넘어가려 하죠.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계속 망일 뿐입니다. 이번 U17 실패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국 축구, 청소년에서도 또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비웃고 끝내선 안 됩니다. 중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축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 조직력, 문,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